대표님, 1월은 깜깜이장이다. 1월의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었죠. 시장이 정말 2024년 시작하고 첫날만 오르고 지금 8거래일째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50%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었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 흐름을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는 계속 빠진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마디가 우리가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 이번 주 주말이에요. 예. 네. 그 사이에 CPI, PPI 경제 변수가 있는데 그건 좀 무시하겠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데이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컨센서스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기대로 3월 달에 근데 지금 3월 달 인하한다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게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스닥이 그래도 대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 갔다 해서 어저께 300포인트 오르는데 삼성전자 시가 고가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77,700원에서 하루에 3,000원 빼면서 삼성전자를 죽였거든요. 네. 그게 해답 같아요. 첫 번째 해답. 두 번째 해답은 제가 오면서 뉴스 검색하는데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대주주들이 블록딜을 2조 8천억 정도 돌렸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 블록딜이라니. 상속세 내시려고. 73,600원 단위로 2조 거의 8천억을 담보 잡아갖고 블록딜을 했습니다. 네. 팔았다는 거죠. 그 담보로 돈을 해서 상속세 내는 걸 네네. 해.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높게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3,600원에 2% 디스카운트 한 거니까 72,100원 정도 돼요. 그것도 공격 하나 볼랍니다. 그 대주주가 여기서 왜 돌려? 네. 돌리라 그러면 79,000원에 돌리든지 8만 원 넘겨서 돌리지. 그리고 이제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나스닥이 14,500에서 지지해 주는지 13,700까지 빠지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나스닥은 여기서 딱 직전 고점 지지하면서 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죽여버려요. 나스닥이 300포인트 오르는 날 장대 음봉 맞았습니다. 기승전 삼성전자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빠져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실적이 발표되면 민낯이 드러날 거다. 네. 그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가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딱 보고, 아니 1조를 틀려 내가.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3조 7천억 원이었는데 2조 8천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네. 어널리스트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컨센서스 서로 뭐가 안 됐든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가장 좋게 본 게 이제 메리츠증권 쪽에서가 이쪽은 4조를 예측했었거든요. 네? 제일 높게 했었어요. 근데 빨리 이제 왜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2, 4분기부터는 괜찮아져. 네. 근데 우리나라 1등인 종목이 실적에서 쇼크를 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런 차이를 뒀다면 다른 기업들은 하물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가 꿈을 팔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실적들이 끔찍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이거 다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월 말에 다 몰려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요번에 CS 끝나면 그게 겁나요. 이벤트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AI 해갖고 뭐 AI 관련된 종목에서 오늘 딱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삼성 밸류체인에서 남아있는 게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브리봇이 갑자기 20% 이상 급등하거든요. 15,000원. 그럴 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뭘 팔 건가라고 고민할 때 팔 게 없어요. 이제 실적 꿈 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실적과 시세의 괴리가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는 게 검증을 해야겠죠. 그게 저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냐면 일단은 4분기, 그러니까 2023년도 4분기 실적은 1월 말쯤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 TSMC부터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실적이요. 예, 1월 18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텍사스 1월 24일. 그러니까 IT 섹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월 25일. 적자폭 축소됐다는데 진짜 축소되는지. 만약에 SK 하이닉스도 13만 원 지지, 삼성전자 7만 지지가 실패해요. 그러면 꼬리 변동성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삼성전자 SK에 오를 때 그거보다 3배, 5배가 시스템 반도체나 소부장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3배, 5배 빠질 겁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3%, 그럼 30% 빠지는 것도 있고 15%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그런 장대 운봉들을 만약에 그동안 각광받는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HBM. 예, 네. 민낯이 드러나는 게 저는 이달 말에서 2월 중순 같아요. 2월 중순이요? 2월 중순 잡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월 22일이에요. 이때까지 이 IT는 다 검증해야 될 것 같고 특히 1월 30일 날 이제 정규 컨퍼런스 콜 때 이실직고를 어떻게 하나. 요 사이에는 저게 하나 있습니다. 1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요런 리스크를 쭉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낯이 드러나는 1월장 이게 3월 달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 3월까지예요, 대표님?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그때 다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제가 3월 달에 걱정하는 게 이번에는 적자 4년, 5년 연속 기업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 루닛, 뷰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주가가 성장과 실적의 괴리를 어떻게 시장은 대응하나. 네. 지금 AI 갖고 계속 또 모멘텀 팔아먹잖아요. 근데 실적의 민낯이 드러나면 이거 갑자기 하중가 치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부터 급락파동 나오면 용 빼는 재주 없거든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민낯이 드러나는 장. 리스크 관리 철저하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오히려 전쟁, 식량, 위기 이런 거를 조정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나 그동안 빈집털이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순환되는 테마장만 나올 거다. 근데 그런 종목도 실적이 뒷받침되면 안 된다. 실적이라도 매출이나 실적 나온 종목들로 순환되는 자, 차별화가 이렇게 심해질 거다라고 강조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대표님,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1월 13일 이번 주 말에 있을 대만의 총통 선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당 집권인 민진당이 총선을 가져갔을 경우와 아닌 야당인 국민당이죠. 국민당이 가져갔을 경우에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민진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약간 좀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중국이 계속 그 협박성 노이즈가 오히려 투자 심리는 오히려 약간 박빙인데 네. 일단 민진당이 집권하면 그러면 또 중국이 어떤 전략을 쓸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봤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오히려 재료노출 고점에서 급락파동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났어요. 네. 계속 이제 7만 전자, 13만 전자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달 말까지. 그러면 다음이 이제 13일 날 친미 후보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에 50에서 100이 부러지나 볼 겁니다. 그러면 2450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2550에서 막아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게 친미 후보가 됐을 때 상황을 검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재선 단일 후보로 됐을 때는 또 미중 간에 관세 10% 매기겠다 IRA 그러면 이때부터 2차 전지가 또 급락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시세를 그 중심을 잡는 것들이 다 부러지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겨우 지금 버티는 게 현대차 기아인데 네.
현대도 20만 원, 기아 10만 원에서 꼭지가 형성되고 현대차는 18만 원, 기아는 8만 원. 이거 반드시 지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스 끝나고 나서 여기도 맞아도 만약에 두들겨 맞으면 지수단에서는 뭐 버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수 두들겨 맞고 가야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 또 에너지를 봐야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10포인트 파생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주간 흐름이 어땠습니까, 대표님? 더 빠졌습니다.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2월 7일 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까만색으로 치는 자리. 요게 2450-70입니다. 선물은 330과 335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이때가 그 폭탄이 수상하다고 그랬죠. 12월 28일, 1월 1일 너무 광분하게 미결제를 2만 개 올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차단하지 못하겠다. 이거 보고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이게 거품 같다. 네. 그러면서 1월 3일 날 한 방에 10만 원이면서 여기서 미결제를 청산하면서 떨어진 게 347단입니다. 근데 이 지금 뭐냐? 매도 치면서 죽이면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제는 미결제, 여기서는 올리는 미결제였거든요. 네. 여기는 떨어뜨리는 미결제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347.5가 저항이 되면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연속 외국인이 매도, 기관도 매도. 이게 멈춰야 됩니다. 이거 1월 25일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본 컨퍼런스 때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뭐 대만 총통 선거라든지 분기점 다 나오고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유가, 10년짜리 국채금리, 원달러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 환율이 20원 하루 만에 튀어요. 그럼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생시장에서 전번 시간에 여기를 붕괴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12월 20일 347.6 그러니까 12월째 331과 360의 딱 중심값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상승폭에 반해서 지지해줘야 된다. 삼성전자 74,300원, 선물론 347 이거 다 붕괴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야간 선물보기 345도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지지력이 340 정도입니다. 이게 5포인트씩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45, 그 다음에 340 이거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환율과 10년짜리 국채금리, 나스닥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디 때마다 1월 13일, 1월 15일 그리고 1월 18일 TSMC도 저는 이제부터 하락 공격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EM 갖고 공격할 것 같다. 이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EM 갖고. 블랙록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잖아요. 난 ETF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치펀드 CIO예요. 네. 한국 시장을 죽이려면 뭘 공격할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네. 뒤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EM입니다. 내가 왜 EM인지 한번 보세요. 네. 그게 홍콩 ELS를 손실폭을 더 극대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환율을 급등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변동성 전략을 효과적으로 해서 싸게 만든 다음에 그 싸게 싸진 거를 싹 걷어갖고 반대로 1, 4분기 지나서 2, 4분기나 3, 4분기에 땡겨갖고 먹는 게임을 벌써 전략화시키는지 보려는 겁니다. 네. 6개월 전략을 쓰는지 볼래요. 그러면 EM이 여기서 홍콩 H가 5,500, 5,000 깨면 이건 박살이 난 겁니다. 요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5,400입니다. 계속 빠져요.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홍콩 H ETF 구성 선부를 딱 보는 겁니다. 네. 이게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은행주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중국 부동산 쪽 연계 노이즈 때문에 우리 부동산 PF 같이 이 은행주들 노이즈, 그 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가 1, 2등 아닙니까? 이걸 쇼 쳐보세요. 그럼 홍콩 EH가 죽으면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같이 우수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콩 ELS가 이제 첫 그 반토막 나는 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계속 시작이에요. 이게 더 확대되면 안 돼요. 근데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중국이 뭔가 자동으로 좀 돌려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도 대만 총통선거 이후에 한번 더 붕괴시킨다고 가버리면 여기서 5% 10% 우리는 100에서 200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EM ETF 구성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 EM 1등이 TSMC입니다.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2등이 삼성전자예요. 3등이 텐센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EM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대만, 대한민국, 중국을 공격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라, 세 가지 나라를 EM을 죽여버리면 1등 대만, TSMC, 2등 삼성전자, 3등 아까 얘기한 홍콩 H의 1등인 텐센트. 네. 이거를 공격시켜 보세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EM이 지금 구성성분 딱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벌써 12월 7일 저점부 여기 요 맥점에 딱 와 있어요. 아주 찝찝한 자리예요. 대표님, 이거는 대만의 총통선거와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밀접하게 관계 있죠. 대만 총통선거가 만약에 불확실성에서 노이즈가 생기면 네. EM을 숏을 치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 나오지면 순서대로 TSMC, 삼성전자, 텐센트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5%에서 10% 급락해 보세요. 그럼 개별 종목 변동성,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영향받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EWI는 삼성전자가 1등 달러 베이스로 본 삼성전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양이 다르죠. 벌써 12월 달 초 정도 2470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마저도 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급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10월 말 저점 54, 55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건 2250이거든요.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은 1450원 같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는 4점이나 4.5 넘어갔고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왔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1월 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450까지는 삼성전자 7만 전자, 13만 전자를 한번 타치하는지 한번 13과 이달 말까지 요 EM 갖고 그 다음에 환율 갖고 볼래요. 그래서 TSMC도 저는 121선 지지 하나 보는 거예요. 18일입니다. 얘가 지금 95불을 깨고 내려가요. 옛날 같으면 TSMC 숏이면 삼성전자 롱인데 요번에는 국제적으로 같이 숏이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 거 오히려 엔비디아 롱이라든지
다른 게 롱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롱과 숏이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일본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네. 동북아시아를 다 숏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쪽을.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나의 가장 큰 변동성 같아요. 내가 네. 그거를 또 왜 이렇게 보냐면 이건 제가 이거를 경제학적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가 복잡계 시각에는 별거 다 들여다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의 주식시장의 매크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 정치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빨간 중동에 노이즈가 있는데 이란의 행동대장을 3조직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네. 하마스, 후티 반군. 근데 요새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는 조금 주춤해서 후티가 난리치잖아요. 후티 반군이. 이게 또 이 홍해 지역에서 또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물류 관련돼 갖고 상하이 운임지수 급등시키고 막 이런 상태가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도 미국 항공모함 포드를 철수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포드 그래갖고 그러면 얘는 나는 남중국해 쪽으로 가나 볼래요. 남중국해 쪽으로.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배치가 칠함대는 우리나라 일본 우리 동해 이 인도양이 이제 포드 이 항공모함 이걸 철수해서 항공모함 두 척이 만약에 이 필리핀이나 남중국해에 쫙 있다면 벌써 미국은 여기를 북한, 중국 벌써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 징후가 나오고 또 가자지구 이스라엘 오여단이 척수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북한은 우리나라를 추적하면서 계속 도발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게 제가 오죽하면 전쟁 관련주 하라. 전쟁 노이즈 관련된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또 이 전쟁 관련하면 또 식량을 건드립니다. 식량, 자원을 건드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가도 가만 보시면 에너지를 건드려요. 재생에는 이런 것들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지금 이장에 가려면 갖다 이제 전차군단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시장에서 포장을 하면서 제가 이거 매도자 시각이라면 광고하듯이 여러분들 눈에 콩값을 팔아먹는 전법이다. HBM, 뭐 CXL, 온 디바이스 AI 뭐 다 했는데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도 안 나오면서 쇼크 나와 보세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경제적 매크로보다 이게 10년짜리 국채하고 환율을 건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년 국고채를 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 정치적 변수를 1월 달은 가장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안도랠리라면 중국이 대만의 총통수가 민주당이 돼서 친미 정권 들어왔는데 중국이 칼을 안 쓰는 거예요. 말로만 강경하게 하고 이 군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내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홍콩 H가 돌았을 거고 상해 증시 돌아서 그때 정도의 대형주 바닥이 들어오고 우리 지수 바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화를 쓸까? 오히려 한번 후들릴 것 같거든요. 그럼 후들릴 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까지 또 무슨 칼을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월 말까지는 확인할래요. 그리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보세요. 12월 달에 이렇게 급등합니다. 이게 후퇴 방구는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가 막혔으니까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CJ 대한타운 올라가고 물류를 보자고 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막혔거든요. 운이 좋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얘는 빠졌어요. 발틱 운임지수는. 상하이 운임지수는 급등하는데 발틱 지수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 선 운임지수는 빠지고
상하이 운임지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 중국 연동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것들은 단기간에 막혀갖고 유럽 가거나 이런 게 급등하고 네. 발틱 운임지수는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최악의 시장은 뭐예요? 발틱 운임지수도 급등하고 상하이 운임지수도 같이 급등할 때는 이거는 1월 13일 날 노이즈가 터졌고 뭔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물류주를 건드리는지 볼 거예요. 이게 또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도 여기서는 75불, 80불로 치고 나갈 겁니다. 이 변수가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키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계시네요. 그게 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이 변수는 두들겨 맞고 가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 거예요. 쓰나미는 다 휩쓰고 가면서 어디가 다치고 부러지고 한 다음에 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뭐예요? 확인을 하고. 그렇죠. 예. 지난 다음에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지정학적 쓰나미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진도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진 7도인지 3도인지 9도까지 오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지만 이게 민낯 들어가고 이게 너무 포장된 것 같다. 파색해서 이거 폭탄 제조하는 것 같으니까 화려할 때 이건 확인됐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확인은 이제는 다른 것들마다 민낯 들어가는지는 2월 말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 쓰나미죠.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된 다음에 각 종목마다 어떤 거는 30%에서 반토막 나올 겁니다. 어떤 거는 10% 빠지는 게 가장 적게 빠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검증의 구간이 저는 이걸 문학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을 1월 말에서 2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얌전한 개야 돼요. 네. 물긴 똑같이 무는데 늑대가 이게 보니까 늑대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게 확인되는 게 짧게는 1월 말, 길게는 3월 달. 감사보고서 폭풍까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과 미국 국고채. 여기서 그 높낮이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원달러가 지금 제가 1280원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어느새 132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대표님. 근데 이제 이렇죠. 하루에 230원, 이 1350원이 작년 10월 달 미국군이 5.0일 때예요. 이거를 구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포죠. 그때 삽니다. 대형주는 바이 더 딥 이럴 때 삽니다. 우리가 이때 5.0, 4.0 빠질 걸 예상하고 삽시다 했던 게 작년 10월 말이었다면 이거 나오면 삽니다. 현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 국면을 확인하십시오.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제가 4.2와 4.5를 두 가지 거놓게 5.0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4.2까지 갈 거냐 4.5까지 갈 거냐 두 가지 하나일 겁니다. 이게 3월 달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미국 사정으로 올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것도 외부 변수의 변동성으로 일본 때문에 중동 때문에 이 달러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래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번 1사분기의 가장 키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연초에 증시가 꼭지를 찍고 바닥은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래도 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빈집 턴 거 이런 종목들만 사는 거예요. 겨울 패턴. 지속적으로 빠진 다음에 일반들이 사기 싫었던 것들만 올라가는 장입니다. 1사분기는. 최근에 카카오가 급등하는 게 이런 패턴. 빈집 3만 7, 4만 원에서 어느덧 거의 5만 7, 8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많습니다. 실적단은 되고 정책단은 다는데 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면 겨울이라고 그러거든요. 120선 밑에 5일선, 12선, 21선이 밀집돼 갖고 옆으로 기는 그래프들.
그러니까 패턴 B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이런 것들이 1, 2, 3로 으쌰 나오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야 이게 가나보다 할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우주청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끝났죠. 예, 이제 곧 개청이 예정이 돼 있고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34년인가요? 우리 기술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네. 재료 노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하셨어요? 우리 빅했던데 한화 시스템 12,000원대 우주청 모멘텀 이거 갖고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으쌰 나온 거 아닙니까? 1월 3일. 1월 3일 그래프입니다. 전번 주에 방송. 여기서 무조건 때리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15,000원과 120선 만나면 사겠습니다. 재료 노출로. 이제 보세요. 제가 고점 찍고 무조건 10에서 20% 뺍니다. 이제는 재료 노출을 해갖고 20% 빠지면 사겠습니다. 여기서 121선 만나면 하겠어요. 이유는 우주청이란 모멘트이지 실적이 바로 뭐 우주청에 가고 발주 들어가고 이러겠습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AI도 똑같아요. 네. 꿈을 주지만 매출단 늘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AP 유성도 보세요. AP 유성도 전번 시간대 보여드린 겁니다. 이 121선 밑에 쌍바닥이 11,000원, 12,000원이에요. 이런 건 우주청 생각하고 11,000원에서 12,000원 사놓고 우주청 본회의 통과되면 팔아야지 이런 논리로 생각해서 대응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꼭지 찍었습니다. 2만 원. 그러면 이 종목은 20% 고점에서 무조건 뺍니다. 121선하고 어디서 만나나 볼게요. 그럼 이런 건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 때 아니 우주청에 갖고 뭐 실적 좋을 줄 알았더니 뚜껑이 열어보니까 얘도 쇼크 나온 거라든지 눈높이 간 것보다 주가가 단기간에 60, 70% 올랐는데 실적은 그럼 실적 보고 주가 빠질 때 그때는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빠집니다. 고점에서. 이게 바이더 딥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단계 랠리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찾아라는 거죠. 많아요. 이렇게 될 만한 종목들. 저는 수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는 이 그림을 또 가장 또 중요한 모멘텀을 잡겠습니다. 수소사의 밸류체인. 이게 현대차가 주도합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주 대표 종목들이 계속 빠졌습니다. 이유는 넥소가 중단했고, 근데 이제 이번 CS 끝나고 나서 현대차에서는 수소 트램, 수소 에너지, 수소 관련해 갖고 뭔가 현대차 그룹의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얘가 5만 원까지 가나 보죠. 제2의 카카오도 에너지 37,000원, 4만 원대 카카오하고 똑같은 게 일진 하이솔루스 5만 원까지. 일진 다이아 월봉들입니다. 이런 것들 사놓고 이건 지수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특화돼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그룹 차원의 에너지. 그리고 넥소가 이제 뭔가 현대차가 발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충전 부품단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소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럼 여기에 현대로템도 껴요. 현대로템은 방산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껴 있거든요. 수소 트랩 이런 것들이 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B 패턴에서 다음 순환을 노리는 대상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대표님, 수소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수소 관련주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하는 섹터에 압축된 밸류체인을 잡으려고 그러면 네. 종목이 몇 가지로 추스려집니다. 다른 걸로 지금은 확산 에너지가 안 돼요. 지금 장은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하는 장이에요. 네. 그러면 위에서는 천도 멍게치고 수급도 꼬이고 실적일 때는 대부분도 올라가는 게 2,000개 중에 그 30개, 50개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찾는 것들은 딱 꼭 집어갖고 테마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마를 찰 때 AI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도 트럼프 된 다음에 이게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확산되면 아직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방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식량 위기가 또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럼 먹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사우디 중동에서 뭔가 수주하려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뭔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또 지하와 경부고속 지하 특별법 예타 면제하면서 이게 최근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와요. 그쪽 관련된. 근데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순환.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이런 갈등 구조하면 우리가 핵을 뭔가 건드려야 돼요. 원전하고. 그러면 핵 융합 관련된 것들, 뭐 다원시스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패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비패턴 찾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1월 말까지 검증하자. 그리고 그 틈새 전략은 철저하게 비패턴 종목 중에서 아직도 안 올라간 거. 그런만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비패턴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실적은 견고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을 미리 좀 선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걸까요? 버텼다가 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비패턴 종목들은 50에서 70%가 순식간에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 반을 때렸다 샀다 하면서 물량을 조절, 변동을 늘리는. 그러니까 나의 매수 단가는 일단은 잊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만 원까지 빠진 게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만 원 오면 반을 때렸다가 이게 4만 원까지 바로 안 가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한. 그래서 매수 단가 꽂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이 하나, 로직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로직 잡아보죠. 밑에 샀어요. 내가 계속 떨어져서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120일이라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시오. 6개월 평균값입니다. 네. 6개월 평균값에서 이 종목이 50%에서 100% 사이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데드 잡고 반은 때립니다. 100%까지 갔어요. 70에서 다 때립니다. 그런 로직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올랐다가 이게 바로 안 갑니다. 어떤 때는 이 122선을 깨고 원위치 하는 종목도 있어요. 최근에 네. KMW가 그랬어요. KMW가 10,000원, 11,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갔다가 9,000원까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17,000원에 팔아갖고 12,000원에 샀어도 물량을 30%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KMW 4만원짜리예요. 17,000원을 어떻게 끄냐. 반이라도 매수 단가 꽂혀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주를 1,300주 만든다. 1,200주 만든다. 개별 종목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서너 번 해보시면 감이 좀 잡히겠네요. 예. 제가 전형적인 예가 파도 아닙니까? 파도도 32,000원에 끊지 못하신 분들은 보세요. 32,000원 끊으시면 17,000원대 물량을 얼마나 늘립니까? 거의 50%, 1,000주가 1,500주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27,000원대 다시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 바퀴 돌려서 또 해서 다시 22,000원 사고 팔고 하면 나중에 1,000주가 2, 3,000주 돼버립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엄청 낮아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걸 한 번에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산단가 그러면 어떤 건 3년 걸리고 5년 걸려요. 그럴 때는 안 보거나 신규 시드머니가 매달 들어와고 그걸 평균 단가 낮추는 적립식으로 매번 투입하거나 이런 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몰라도 네.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의 토막되신 주가들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격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120평균에서 더블 갔어요. 이거를 카카오로 치면 6만 원과 7만 원대, 10만 원대 물리신 분은 끊으셔야 됩니다. 카카오 요새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6만 원, 7만 원대에서는 저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6만 원, 7만 원대 꼭지 치고 다시 5만 원 깨보세요. 네. 그럼 뭐래도 팔고 다시 사는 게 낫지 그대로 10만 원 이제 가나 보다. 10만 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게 그거는 개인 능력입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는 30%, 50% 비율 매도 한 다음에 딴 거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20, 30% 줄 때 그걸 다시 껴넣는 그러한 기준을 로직을 만들어 갖고 네.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승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실전 투자에서 적용해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손실을 줄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열면 2024년 CS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CS 관련된 어떤 재료들 이런 건 이제 노출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AI 아닙니까? 모든 거에 AI라죠. 네. 그러면 AI가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일사분기 아니겠습니까? 그 민낯은 실적입니다. 실적들 뒷받침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AI 갖고 막 꿈을 얘기하고 이제 AI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컨텐츠까지 갔어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네. 그럼 거기도 다 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AI가 이제 반도체 이런 거에서 이제는 컨텐츠로 뭐 최근에 덱스터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 막 돌리잖아요. 뭐 밀레 서재기라든지 뭐 갖다 다 붙이면 또 AI예요. 네. 예? 그거만 보세요. 이제 여기에 트리거가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 예. 이거는 또 이거 갖고 또 메타버스 연결 뭐 해갖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ETF 되나 이 두 가지가 그쪽을 건드린 것 같거든요. 대표님 바로 내일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전략은 안 된다에 배팅합니다. 안 된다. 혹시 됐을 때의 상황과 됐을 때도 예. 이미 너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꼴 날 수도 있어요. 됐는데 그날 위에 꼭지치고 역V자 걸려버리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안 된다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급등 안 된다면 하종가씩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 나신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가 더블이 넘었어요. ETF 수익률이. 선물 ETF.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하종가 한번 받아보세요. 뭐 어떤 거 반토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된다 쪽에 승부 거는 때가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벌써 그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게 메타버스의 컨텐츠까지 간 것 같고 징후를 보는 겁니다.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컨텐츠도 팔아먹냐? 이런 시장에서. 그게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이게 계속 가려면 AI 반도체 쪽에서 계속 엔비디아 연결고리에 관련된 쪽으로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빠지니까 그거는 이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로 확 바꿨냐면 게임, 컨텐츠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소형단들이 많습니다. 지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30, 50% 갔다가 30, 50% 그냥 순식간에 빠지는 종목들 변동이거든요. 대표님과의 관점이 다소 다른 것 같은 게 비전 프로가 이제 지금이야 가격이 비싸서 대중화되기가 어렵겠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컨텐츠주가 대세가 되고 거기서 템버거가 나올 거다, 템베거가 나올 거다 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 3년 후. 3년 후. 예, 두들겨 맞고. 그러면 그게 빨려면 나는 LG전자, LG 이노텍 사겠습니다. 비전 프로 이렇게 하면 네. 오히려 LG 이노텍 52주 최저가 있는 거 그 애플이 바닥 찍어야 되고
이게 2월 2일 날 사는 게 이제 이게 진짜 실적단이 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안 팔렸다 나와보세요. 흥행이 실패했다. 만약에 이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반대 세상이 또 이 언론의 기자들은 팩트를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뻥을 많이 칩니다. 기사 갖고 대응을 하지 마세요. 이번에 삼성전자 작년도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것들 보세요. 거의 눈에 다 콩카풀 씌우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항상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장밋빛만 너무 얘기할 때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꼭 뒤통수 때려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심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렇게 인위적 쓰는 게 아니라 CIO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거를 유도하는 실력 있는 마케팅 그 PR 담당자들이 있다. 네. 여러분들 눈에 콩쿠벌 씌워갖고 돈이 이쪽으로 몰려서 나는 흥행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차익을 먹고 나오게끔 하는 매도 시장을 만드는 선수 집단들이 그게 사모펀드라든지 선수 집단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론의 기사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시장이 이구동성으로 야 이게 주도자면 때리면 정답입니다. 제가 40년 경험해서 네. 항상 실전에서는 시장이 곽강할 때 그거 이제 조심해야지. 그리고 7, 8분 등선에서 미리 빠져나오지. 그게 딱 꼭지에서 팔고 나온 꼴이 딱 되는 겁니다. 항상 경험의치가 그래요. 그 사는 거는 망한다 그럴 때 사요. 투매 나올 때. 대판 망할 때.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러면 이제 다음. 요새 제가 다우 데이터니 천연가스 관련, 천연가스도 지금 총선 끝나면 분명히 요금 올라갈 거고, 천연가스 관련된 그 국제 그 천연가스 그 데이터도 이제는 다시 5불이나 7불까지 급등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천연가스 하지 마세요. 지금 사갖고 그때 파는 겁니다. 요번에 홍구석유 그래프도 보세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에서 100불 갑니다. 150불 갑니다. 떠들 때 7, 8천 원짜리 17,000원. 이거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68불, 7불 때 이렇게 죽여놓고 7,000원, 8,000원 나올 때. 이제 얘들 보세요. 유가가 만약에 80불 가보세요. 그럼 이건 15,000원에서 직전 고점까지 갈 겁니다. 근데 바로 갈까요? 이렇게 톱니형으로 갈 겁니다. 이게 벌써 이게 석유, 유가, 연골고리 관련주로 작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저 라더건 사태 때문에 박살난 주가들 아닙니까? 근데 실적단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민낯 들어서 급락할 때 이제 천연가스 주가도 국제적 갈등 구조로 올라가? 이게 6개월 후에 이런 45도, 60도 각도로 튀나 한번 보시죠. 이거 아직도 그런 게 많다는 게 수소,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서 또 비패턴들이 아직 많아요. 그런 것들은 기업 좋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억대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천연가스 억대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는 투자 가치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이나 5 보면 합니다. 6만 전자나 네, 5만 전자. 네. 그런 시스템 리스크 할 때 삼성전자가 먹을 게 있지. 7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8만 원 가봤자 수익률 그러면 다른 게 더 엄청난 수익률 중소형주 중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3배, 5배 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단이 어디 정도 위치를 작동하냐. 그 장기판에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변동성을 줄 거냐. 그거를 상대하는 주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없어요. 그것도 인식의 전환을 빨리 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73,500원 오늘 600원이고 선물이 345. 그러면 여기서 5 내지 7포인트를 빼면 만기일 날은 그럼 하방 그러니까 350 가든지 네. 340을 깨든지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13일은 마이너스 같아요. 그러면 내일과 모레는
CPI, PPI가 시장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지금 나스닥 오를 때 우리는 계속 죽였거든요. 그래도 72,000원은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하나의 예 아닙니까? 블록딜 돌린 단가가 72,000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아낼 것 같아요. 그거를 붕괴시키는 거는 대만 총통선거의 국제적 리스크 외에는 없습니다. 네. 환율 뛰고 국채 10년 국채 금리 뜨고 나스닥이 300에서 500 빠지고 이런 트리거가 나와야 가능한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79,000원에서 지금 6,000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5,000원과 72,000원에서 그냥 지그재그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13일 날 이후에 뭔가 변동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틀은 오히려 지금 빠진 거 대비 대반등 나오거나 잔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일 이후에 이제 이달 말까지 또 다음 뒤통수 때리는 실적 민낯이 뭐가 나오나 그걸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1월에서 3월은 이미 많이 빠진 것 중에 실적단이 커버가 되고 매출단이 있는데 외부 요건이나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것들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3월 말까지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기대할 만한 게 얼마 없잖아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면 뭐 인버스 같은 ETF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했어야죠. 이미 했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했는데 7만 전자 빼면 바로 돌릴 것 같거든요. 이제 먹을 떡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크게 열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인버스 먹으려면 여기서 네. 200포인트 이상 부러져야 됩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그러면 대만하고 중국이 거의 준정시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환율 1,450원 가고.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예측은 안 하거든요. 중국도 바로 그 카드 안 쓰거든요. 네. 공포는 만들겠지만 그 카드는 최악의 경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두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여기서 대반등을 어느 정도 줄 때 그러니까 선물이 350 넘어가거나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600 정도 갈 때 인버스 곱을 사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2,550에서 2,450 노리고 하는 거는 no. 그거 단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대표님을 만나뵙기에 앞서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네. 실적의 민낯은 다 검증하자. 그래서 121선 이격이 높은 것들은 대드 잡아라. 네. 이미 상승 추세가 아직 안 부러진 것들이 많거든요. 소비자.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어라. 21선 안 깨, 5일선 깨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5일선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21선은 너무 그때 확인하면 다치실 겁니다. 121선 온 거는 오히려 살려볼까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격을 갖고서 대드를 잡아보세요. 아직도 5일선 위에서 노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깨면 끊어라. 그거 원칙은 잊지 마시고 120 밑에서 수렴해서 수량 물량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사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테마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우량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우량주만 매수하겠다 일단 현 같고 이 시스템이 리스크 와서 환율 1,450원 난리 칠 때 그때 바이더 딥으로 전략 세우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 총선 관련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은. 총선 게임은 뭐 더 큰 쓰나미이기 때문에 네. 총선 게임은 그냥 묻힐 것 같습니다. 총선 게임은. 그리고 이미 테마주로 네. 한 번씩 다 한 것 같아요. 한동훈 관련주로 이제 뭔가 한 게임 훅 지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는 에너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마주로는 별로 안 보여요. 오히려 이번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가냐가 이제 저는 지하화 같아요. 지하화. 이번에 건설주의 DLENC가 다른 모습 보이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KBS에 이번에 스마트 대한민국에서 지하화, 경부고속 지하화 그리고 서울역을 하는 르포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온 거 못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지하 그 GTX 서울 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걸 다 보여줍니다. 네. 그거 소개하시는 분의 작업복에 딱 여기 찍힌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DLES입니다. 음. 그런 것도 하나 에너지를 보십시오. 지하와 연결고리에 종목들이 뭐가 있나. 네. 그게 다 비패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또 남아 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돈의 물줄기를 길게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